10월 31일 할로윈은 국내에서 인싸들이 일탈하는 날, 미국에서 온 축제, 뭐 그런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죠. 대충 미국 명절 비슷한 거라고는 알고들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날인지 정확히는 잘 몰라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알기로 한국에 들어온 미국식 할로윈을 정리하자면 이런 날이죠. 10월 31일에 대빵 큰 호박에 무서운 얼굴을 조각한다. 그 안에 조명을 넣어서 켜고 저녁쯤 집 앞에 놓는다. 동네 아이들이 유령 분장을 하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초인종을 누른다. 아이들이 찾아오면 미리 준비해 놓은 사탕을 나눠준다. 사탕 달라고 할 땐 트릭 올 트릿! 하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게 국룰. 아니 그러니까 미국 룰이죠. 무서운 호박 같은 거 갖다 놓고 또 막 무서운 분장하고 돌아다니고, 아니 뭐 명절이라는데 대체 뭐 하는 명절인지 모르겠어요. 뭐 어차피 올해는 저 같은 인싸든 여러분 같은 아싸든 나가서 분장하고 즐기기엔 글렀으니까 그냥 할로윈의 정체 유래나 한번 쫙 알아보고 롤 할로윈 스킨이나 사러 가시죠. 바로 가볼까요? 이민자의 나라 미국. 백인들도 다 같은 백인 같아 보이지만 까고 보면 별의별 나라 혈통이 다 있거든요. 영국 식민지였으니까 영국계가 가장 많지만 독일계 혈통도 영국계만큼 많고, 그 독일계 바로 다음 물량을 차지하는 게 바로 아일랜드계입니다. 아일랜드계 인구가 이렇게 많은 결정적인 이유는 아일랜드 대기근 때문인데요. 뭐 대충 아일랜드가 영국의 지배를 받을 때 일어난 말 그대로 대기근인데, 영국이 이 와중에 오히려 더 수탈만하고 죽든 말든 상관 안 하니까 탈주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살기 위해 미국 행배에 오른 사람들의 후손들이 지금 미국 백인 인구 순위 3위를 먹고 있는 겁니다. 기존 백인들의 텃세와 차별이 심해 하얀 흑인이라고 불릴 만큼 멸시를 받았지만 서로 똘똘 뭉쳐서 존버했고, 20세기 이후에는 아일랜드계 대통령도 다수 나오면서 주류 백인 사회에 안착했죠. 때문에 그들의 문화나 기념일 등도 미국 문화에 많이 스며들었습니다. 특히나 아일랜드계 인구가 많은 미국 동부 뉴욕과 보스턴 등지를 중심으로 이들의 기념일이 많이 퍼져나갔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세인트 패트릭 데이와 할로윈 데이입니다. 3월 17일 세인트 패트릭 데이는 말 그대로 세인트 패트릭, 그러니까 파트리치오 성인을 기념하는 천주교 축일입니다. 성 파트리치오는 아일랜드에 천주교를 전했다고 전해지는 인물이자 아일랜드의 수호 성인으로, 세인트 패트릭 데이는 아일랜드의 국경일일 만큼 중요한 날이죠. 아일랜드인들이 좋아하는 초록색이나 세이클로버 같은 것들도 바로 이 성 파트리치오의 상징입니다. 미국 내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퍼져서 지금은 뭐 조상이 누구든 상관없이 맥주 한잔 마시면서 즐기는, 종교랑은 별 상관없는 축제로 자리 잡았죠. 그리고 할로윈도 원래는 세인트 패트릭 데이처럼 아일랜드 그리고 천주교와 관련된 명절입니다. 천주교를 비롯해 동방 정교회와 성공회 등의 기독교 종파에서는 성인들의 축일을 기념하는 문화가 존재합니다. 앞서 말한 성 파트리치오 같은 경우는 축일이 3월 17일이었죠.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을 넘어가다 보니 공식적으로 인정된 성인들만 셀 수 없이 많고, 그래서 교회력에서는 1년 365일이 사실 각 성인들의 축일입니다. 그 중에 각 나라의 수호 성인 등이 있다면 그날은 국경일로서 기념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성인이라는 건 결국 교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록하고 인정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엄청 훌륭하고 신앙심이 깊은데도 안타깝게 기록에 남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이미 한 1500년 전에 로마 교황청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잊혀진 성인들까지 전부 퉁쳐서 기념해주는 모든 성인들을 위한 대축일을 지정했죠. 이게 처음엔 5월달이었다가 8세기 서방교회에서 날짜를 한번 옮기면서 11월 1일이 됐고, 천주교에서는 모든 성인 대축일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의 전날이 바로 10월 31일이죠. 말 그대로 대축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서 전날부터 전야제를 지내는 지역이 많았는데요. 유독 이걸 열심히 챙긴 게 브리튼 지역, 특히나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였습니다. All Hallows Eve라는 말을 중세 스코틀랜드 영어로 All Hallow Eve이라고 했는데, 이게 할로우 이븐, 할로우은을 거쳐 지금의 할로윈이 된 것이죠. 여기서 할로우는 세인트와 같은 뜻으로 성인이라는 의미니까 결국 할로윈이라는 말 뜻 자체가 모든 성인의 날 이브라는 직설적인 뜻인 겁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브처럼 성스러운 날을 전날부터 축하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보면 알겠지만 무슨 호박에 얼굴 박아놓고 유령 분장, 괴물 분장하고 이런 거 크리스트교에서 되게 싫어하는 거잖아요.
우상숭배 뭐 이런 걸로 시비 걸 수도 있고 흑마법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기지 않나요? 근데 이게 어떻게 천주교 대축일과 연관돼서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을까요? 조금만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시죠. 시간을 한 번 더 점프하기 전에 뜬금없지만 스포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축구나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팀들 아시죠? 셀틱? 셀틱스? 이거 뭔 뜻일까요? 두 팀이 무슨 연관이라도 있는 걸까요? 연관이 있다면 있습니다. 셀틱의 셀트. 이거 라틴어로 원래 켈트라고 읽는 거거든요. 켈트족 말하는 거 맞습니다. 켈트족은 고대 전 유럽에 걸쳐 살았고 로마를 수차례 약탈하기도 했던 전투민족입니다. 결국 로마 제국에 흡수되고 게르만족에게 밀려나면서 대부분이 소멸했지만 소수의 일파가 변방으로 도망쳐 살아남았는데요. 그 변방이 바로 브리타니아, 지금의 영국 지역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브리타니아 역시도 결국 게르만족의 일파인 앵글로색슨족의 침략을 받아 물갈이가 됐죠. 그렇게 최후의 켈트인들마저 뿔뿔이 흩어져 변방에 변방으로 밀려나게 된 것이죠. 아일랜드인들도 그런 켈트인들의 후예 중 하나입니다. 여튼 아일랜드인들과 스코틀랜드인들은 켈트족의 후예이며 그런 정체성 또한 상당해서 셀틱 같은 스포츠팀 이름에도 켈트족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NBA 특성상 대부분 흑인으로 이루어진 보스턴 셀틱스도 앞서 말한 것처럼 아일랜드계 인구가 많은 보스턴을 연고지로 하기 때문에 켈트족의 이름을 걸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켈트족이 어쨌다는 거냐? 기독교가 자리 잡기 이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나 북유럽 신화가 있었던 것처럼 켈트인들에게도 켈트 신화, 그러니까 켈트 다신교가 있었는데요. 드루이드 신앙이라고 하면 아마 모두들 아실 겁니다. 영국의 스톤헨지 같은 유적들이 바로 고대 드루이드교의 성지였죠. 켈트인들은 글로 자신들의 역사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종교도 거의 잊혀졌습니다만 여태까지 알려져 내려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서우인 축제인데요. 켈트족들은 11월부터 겨울이라고 생각했고 겨울에는 이승과 저승이 연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세계물은 아니고요. 무튼 유령들이 겨울만 되면 신나서 뛰쳐나오니까 방어 개념에서 무서운 소품과 무서운 문장으로 유령 쫓는 준비를 하던 날이 바로 10월 31일이었던 것이죠. 유령 디펜스라고 해야 할까요? 어느 종교나 그렇겠지만 말이죠. 비교 종교학적으로 크리스트교는, 특히 고대와 중세의 크리스트교는 유럽과 지중해의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각 지방 토착 종교들의 전통을 어느 정도 변형해서 흡수하는 식으로 타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서우인 축제 역시 크리스트교의 전래 이후에도 살아남은 고대 종교의 전통이었고 매년 10월 31일에 기념되고 있었는데 9세기의 모든 성인 대축일이 하필 바로 그 다음 날인 11월 1일로 옮겨지면서 그참에 모든 성인 대축일의 전야제로 은근슬쩍 흡수합병됐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죠. 특히나 미국에서는 호박으로 만드는 이 제고랜턴, 순무를 깎아서 만든 것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미국으로 이민 온 아일랜드인들이 미국에서 더 싸고 구하기 쉬운 호박으로 해골을 만들기 시작한 게 지금처럼 미국 할로윈의 상징이 된 것이죠. 자, 지금까지 할로윈데이의 유래에 대해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 방디는 말이죠. 그동안 할로윈데이에 뭐 아무것도 못 해보고 맨날 집에만 있었습니다. 놀아주실 분 없나요? 올해도 집에서 지식해적단 영상이나 정주행하면서 방콕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방디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